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벚꽃 피는 순서로 터진다. 부동산 PF 위기설. 진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미분양 주택까지 계속 늘자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 빌린 돈, 이른바 PF 대출, 이걸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심각해서요. 벚꽃 피는 지역 순서대로 부동산 위기가 닥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위기가 오는 걸까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네네. 그 MZ세대, 2030 세대들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느는 추세라고요. 네네, 뭐 연끌해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금리에 좀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요. 급매물이 좀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 거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네. 자, 지난달만 하더라도 29% 정도 됐었는데요. 매입 비중이 자 20대와 30대 매입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32%까지 늘어나는데요. 27.5%에서 32%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요. 급매물 바닥도 확인을 했지만 네.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례 보금자리라고 해서 집값 9억 원 이하는 5억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젊은 2030들이 내 집 마련을 좀 수월하게 급매물도 거래가 됐고 이 정도면은 다시 내 집 마련해도 되지 않을까? 집값 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좀 매입 비중이 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요. 네. 2021년에도 이제 33%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거래량이 다릅니다. 2021년에는 거래량이 5천 건에서 15,000건 서울 부동산 거래 비중이 지금은 1,000건에서 2,000건 정도이기 때문에 비중만 보면 32%, 33% 비슷하지만 네. 거래량은 5분의 1 토막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래가 2021년처럼 굉장히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비중이 좀 늘어났다. 정책의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 수치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네네. 예전보다 비중이 좀 늘어나긴 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 정책 뭐 이런 거에 좀 효과가 네네. 있다. 네.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소장님과 매달 그 주택 미분양 수치도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미리 확인해 보니까 2030 세대가 집을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미분양이 계속 여전히 많긴 한데 그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가세가 저 예상하고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 저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뭐 10만 원 더 각오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심 속으로는 굉장히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뽑기하는 기분으로 네. 이거 8만 원, 9만 원 넘어가면 어떡하지? 막 네.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비슷하게 7만 5천 원은 7만 5천 원인데 살짝 7만 5,359호에서 7만 5,438호로 요 정도 소폭 0.6% 정도만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행이다. 막 급증은 아니었네요. 그 전달에 비해서는. 그렇죠. 저는 8만 원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다행이 아닌 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우리 미분양이라고 하면 이제 분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판촉 행사를 합니다. 네네. 할인도 하고요. 옵션 공짜로도 주고 중도금 무이자를 해주는데 네네. 다 지을 때까지 안 팔리는 걸 악성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준공후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자, 준공후 미분양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래프 보시면 8,554호. 지난달에 7,546호거든요. 8,554 숫자만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추이가 늘어난다. 13%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미분양은 0.6% 늘어났는데 준공후가 13%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속으로 굉장히 골마가고 있고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다 지어놓고 빈집을 오래 놔둘 수밖에 없는 걸 악성 그렇죠.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은 돈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PF 대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네네.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미분양 때가 많아지면 이제 건설사들한테 돈을 빌려준 그런 금융회사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특히 요즘 뭐 새마을금고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먼저 이제 PF 대출 이 뭐냐에 네네.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건설을 할 때 땅을 사서 빌리는 걸 브릿지론이라고 하고요. 네. 브릿지론을 한 다음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자, 시행사는 이제 건설을 하는 주체입니다. 네. 땅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사서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담보대출로 빌리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네네.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시행사 사장한테 뭐 건재당을 잡거나 뭐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네네. 프로젝트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분양이 잘 되면 높은 고금리로 돈을 빨리 회수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네. 이게 문제는 미분양이 나고 그러니까요. 악성 미분양이 되면 자 시행사가 돈을 상환해야 됩니다. 분양을 완판하고 다 지어서 잔금을 받은 다음에 남는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성 미분양이 되고 우리가 분양이 안 끝나서 돈이 없어라고 하면 시행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금융사가 이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털어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PF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자, 5대 은행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인데 14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자, 1금융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은 워낙 덩치도 크고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지 않는데 아.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까지 네네. 이런 사업체들 2금융권들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지만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투입이 됐고요. 아.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새마을금고가 PF에 많이 뭐 참여를 했다는 건가요? 왜 갑자기 최근 거론이 지방에 이제 대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네네. 모 건설사에서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잖아요. 네. 새마을금고에서 12곳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부실이 좀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네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보호되겠지라고 하는데 예금자 보호로 보호되는 업종이 보험, 증권 이런 금융사들이거든요. 네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중앙회에서 이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이제 PF가 부실이 되고 위험하니까 금액을 좀 올려달라, 적립 금액을 올려달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라도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보시면 그냥 건설업 기업 대출은 56조고요. 관리형 토지 신탁 대출 이게 일종의 PF 대출인데 연체율이 0.17% 정도. 이것만 본다면 새마을금고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추이를 본다면 악성 미분양 추이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건설사들 빠르게 주택시장 침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추이가 지속이 된다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네. PF 대출을 많이 해준 이금융권들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새마을금고는 일단 어쨌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오늘 새벽에 또 뉴스를 보니까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도 네. 우리나라 그 부동산 PF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네. 그런 경고를 내놨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뉴스 봤는데요. 네네. IMF도 정말 피곤하겠다. 우리나라 PF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일단 사실입니다. IMF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얘기는 긴장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진짜 어려울 때도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넘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는데 우리 보통 개인들도 바로 이게 부실로 가지는 않거든요. 네. 버티고 어떻게 돈을 구해보다가 안 될 때 위기가 생기고요. 네. 건설회사들도 최근에 문제가 생겼지만 당분간은 버텨보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PF 대출에 돈이 묶이고 악성 미분양이 된 곳들은 털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뒤로 이제 좀 제발 해결해달라 이런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50% 해결을 하더라도 문제가 50%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털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6개월, 1년 안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한다면 절대 털어내지 않죠. 네. 기다리면 되니까 대출이자 내고.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많은 건설사들, 금융사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문제가 참 해결이 먼저 돼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상황이 이렇게 미분양 속출하고 PF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집값은 그럼 당장 어떻게 되겠느냐 진단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2030들이 매입 비중이 늘어났고요. 이제 집값도 소폭 반등을 하다가 네. 우리 2월 통계를 보면 미분양도 줄어들었고요. 집값도 소폭 올랐는데 네. 3월 최근에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살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수자들이 계속 따라가줘야 되는데 나는 급매물 가격에서 살짝 그 정도 가격에서 집을 사고 싶지 더 높은 가격을 사고 싶진 않아. 금리도 여전히 높고 최근에 국제 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금리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집값도 여전히 높고 네. 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들도 저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좀 봐야 되는데 저도 우리 애가 이제 20대거든요. 아, 그래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1년을 굉장히 길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빠 집값 6개월이면 회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한 3년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3년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3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2009년도 생각을 해보면 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지금 잠깐 조정이 됐다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 시장을 충분히 보고 내가 자금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내가 필요하다.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되는 매물들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상승하는 듯 하지만 이게 그때 2월보다는 3월 들어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 주춤하고 장기적으로 있죠.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